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모나미를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모나미 매수 체결이 됐고요. 자, 얘는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6월 15일입니다. 자, ABL 바이오를 저는 일부 물량 좀 홀딩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 종목은 이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뚫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었고, 자, 현재 갭이 한 5%좀 넘게 뜨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 볼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해봤고요. 네, 바로 위로 치질 않고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니까 안전하게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치네요.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의 절반 물량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 음봉이 조금 안 좋죠, 모양이. 자, 이제 나머지 물량은 이런 저점 이탈을 하면 물량을 정리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결국에는 저점이 좀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이탈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약하다. 자, 그래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ABL 바이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을 금요일 날 종가에 좀 매수를 해봤었고요. 자, 오늘 갭이 한 2.89% 정도 떠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얘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드림텍 시작을 했고요. 자, 절반 물량 좀 안전하게 매도를 해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 자, 드림텍이 분봉상 고점 돌파를 좀 했죠.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한 4% 정도 넘게 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가 살짝 나왔죠. 자, 거래가 좀 실려줘야 되는데 거래가 좀 약해요. 자, 방금 좀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자, 이런 자리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돌파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럼 뭐 이런 데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드림텍 저는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래꼬리를 달기를 했지만 이런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드림텍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미가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하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나미가 결국 오늘 분봉상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도 좀 실리고 있죠. 자, 이러면은 상승이 그래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좀 편하게 볼게요. 자, 모나미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 돌파가 나왔네요. 자, 거래가 실리고 있죠. 좋습니다. 예, 좋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모나미 절반의 절반 물량도 좀 매도를 해봤고요. 자, 좋습니다. 현재 7.5%, 8%까지도 상승이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8%좀 넘는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모나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매수대기를 좀 해봤는데 안 떨어지고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지켜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바로 매도를 했고요. 바로 상승이 좀 나왔죠. 자, 이제 VI 들어가는지 좀 보고요. 여기 물량을 좀 먹는지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익절로 매도했습니다. 자, 물론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매수가를 한호가 위에서 좀 위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매도했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이렇게 해서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4종목을 좀 매매를 했고요. 자, ABL 바이오는 제가 이 상한가 들어가는 날부터 계속 좀 매매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매매를 하면서 일부 물량을 좀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물량이 오늘 갭이 좀 발생을 하면서 수익이 좀 났었고요. 그래서 수익권에서 일단 시초가 부근에서 제가 일부 물량 좀 덜어냈죠. 그리고 여기 좀 상승 나올 때 윗골이단 이 음봉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요 저점을 이렇게 깨는 이 봉에서 요 음봉에서 제가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조금 상승이 나왔죠. 이런 구간 상승 구간도 작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뭐 한 3.3% 정도니까 괜찮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뭐 아래권에서 좀 사가지고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했고요.
요 구간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오늘 시장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자,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고 강한 종목이지만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은 큰형님이고 사장님이기 때문에 직원이고 동생인 종목들이 이 시장에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일부 종목들은 그 과정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을 합니다. 자, ABL 바이오는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자, 이 종목은 저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재의 이 캔들로만 본다면 완전 종가 저가 캔들이죠. 시가에서부터 뭐 종가까지 그냥 내리 꽂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다음날 이 실망 매물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 상한가봉 이후에 아직 뭐 이렇다 할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오늘 이제 갭 상승이 떠서 얘가 시가갭이 대략 한 6% 정도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일부 물량을 좀 덜어냈었을 수도 있겠죠. 매수 주체가. 그렇지만 뭐 이 고점 자리를 뚫고 가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흔드는 구간을 통해서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뚫고 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자리 이탈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이 다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할 자리가 또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또 종목을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드림텍을 제가 매매를 했어요. 자, 드림텍은 어제,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자, 요 캔들에서 제가 이제 종가에 베팅을 한 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얘도 이틀간에 이런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거래가 첫 번째 양봉보다 더 터지는 거래가 만들어지는 이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였잖아요. 자, 이 종목은 시초가가 이 상장 시초가입니다.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 시작 가격이 상장 시초가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리고 여기 직전 고점 자리와도 또 겹치죠. 자, 상장 시초가를 돌파한 이후에 이런 자리 또 지지를 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얘도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갭을 띄워서 돌파를 했던 요 양봉 이후에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였다. 자, 요런 의미 있는 자리를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딱 지지를 해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을 보고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종가 베팅을 한 거고 또 운이 좋게 오늘 갭 상승이 뜨고 상승이 더 나와서 얘도 이제 분봉상 매도를 잘 하고 나왔어요. 자, 시초가에서 조금 상승 나올 때 제가 일부 매도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돌파 나오고 좀 더 상승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좀 지켜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왔죠. 제가 생각하는 요 지지 라인을 좀 이탈이 나와서 아래 꼬리 달아줄 때 이제 나머지 물량 정리하고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림텍도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모나미를 좀 매매를 했죠. 자, 모나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요렇게 이제 횡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 하락을 해서 요쯤에서 샀나요? 요쯤에서 샀나요?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요 정도 구간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가 됐을 때 일단은 얘가 플러스로 제가 마감이 되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시가가 만들어지고 여기 상승 나올 때 제가 일부 물량 좀 덜어냈습니다. 절반 물량. 그리고 굉장히 흔들었어요, 얘는.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큰 상승을 주기 전에 이런 흔들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절반 물량을 저는 좀 덜어냈으니까 부담이 없죠. 그리고 저는 매수가가 이 아래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플러스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심리적 안정이 됐기 때문에 홀딩을 좀 강력하게 했던 거고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 나올 때 제가 일부 물량 덜어내고 여기서 2차 상승 나오고 음봉 살짝 만들 때 여기서 전량 매도했어요. 자, 여기가 한 8%가 넘는 수익 구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모나미를 통해서 또 만족할 만한 매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얘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추가 상승이 무려 5%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보통 7% 이상 뭐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만족하는 매매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정도 꺼내서 웬만하면 매도합니다. 물론 더 홀딩을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만 안전한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 모나미도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급락을 하니까 얘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나미도 매매 마무리를 잘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KG 모빌리언스가 좀 강한 종목이다. 위쪽에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매매해 볼 만하다.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얘는 오늘 시가가 좀 살짝 떠서 시작을 했죠. 살짝 떠서 시작을 했는데, 시가 부근에서는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좀 애매했고요. 저는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좀 매매 대응을 했어요. 돌파 매매로. 자, 요봉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사실 돌파봉이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면은 썩 좋진 않아요. 돌파봉이 이렇게 이제 몸통이 좀 크고 이렇게 윗꼬리가 작은 봉이 가장 좀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서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상승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자마자.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안전하게 절반 매도를 했고 제 매수가를 위협하는 한호가 위에서 제가 전량 매도했죠. 그랬더니 얘가 뭐 그냥 그 뒤로 급락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3분봉 돌파로 전고점 돌파 매매로 짧게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네 종목 중 매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종목들이 대부분 오후장에 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이제 어제죠. 어제 급하게 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 팬데믹의 재확산 우려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해서 군사 합의 파기를 비롯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지없이 이 팬데믹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은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불안하니까 대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전쟁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빅텍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바로 갭을 띄워서 이런 전고점 라인을 아랫꼬리를 주지도 않고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어요. 자, 빅텍은 저도 정거장 매매 자리며 돌파 매매며 다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빅텍은 웬만해서는 잘 매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 관련주들은 정석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상한가 갔던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죽은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20%가 개파락이 떴죠. 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위로 상승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해요. 그래서 저는 이 빅텍 전쟁 관련주들은 웬만하면은 분봉상 그냥 바로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를 좀 하지 홀딩을 해서 넘어가는 매매는 거의 안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분봉 돌파 매매를 하려고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좀 상승이 나왔죠. 시장하고는 좀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에 속하니까. 그래서 매매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보기만 했는데 역시나 이제 상승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얘는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정거장 매매 자리도 나왔죠. 다중 바닥을 그리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뚫는 요 봉에서 돌파가 나왔죠. 근데 이제 조정은 주진 않았기 때문에 매매는 안 됐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양은 다 만들어 준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증권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SK바이오팜이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SK그룹주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SK증권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얘는 상한가에 굳히고 좀 오후장에서 시장이 좀 폭락이 나오니까 막 상한가가 좀 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약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 막판에는 잘 상한가를 굳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동전주잖아요. 850원짜리 이제 종목이죠. 여기서는 이제 뭐 700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전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우량한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용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얘도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를 쭉 하다가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상한가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래대금 또한 대략 한 1,500억 가까이 터지면서 괜찮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어떻게 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매매할 자리가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또 관련한 종목해서 SK 바이오랜드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꼬꾸라졌고요. 또 SK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이 나는데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자, 얘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장대항봉으로 좀 이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전고점 거래대금을 넘기질 못하고 윗꼬리도 길게 달렸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SK도 굉장히 강했어요. 자, SK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를 좀 터트리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리고 오늘 2차 상승이 연이어서 나왔는데 얘도 결국에는 시장 영향을 받았죠. 아침에 잘 상승을 시켜놓고 행보를 잘 했는데 오후장에 결국에는 시장의 힘을 이기질 못하고 폭락이 나왔지만 빠르게 들어줬죠. 이게 이제 관리를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돌파가 안 됐지만 최근에 만들어졌던 정고점, 이 정도 정고점까지는 돌파가 나왔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윗꼬리가 좀 길다라는 거. 자, 요게 좀 아쉬워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RF텍이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앞에 정고점에 이제 갇혀 있는 상한가잖아요. 여기 이제 고점만 돌파가 나온 상한가라서 차트의 모양상으로는 굉장히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일정한 박스권을 깔끔하게 이제 매집 구간으로 가져가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단지 이제 120일 이평선을 뚫고서 상한가가 좀 나왔다. 그리고 얘가 이제 좀 뉴스가 있었는데 벌꿀에서 이 보톨리늄 독자 균주를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보톡스 가지고 메디톡스하고 이제 대웅제약하고 좀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얘네가 독자 균주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 보톡스 시장이 7조 시장이라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했다, 선점을 했다. 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분봉상은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들어갔죠. 상한가 잔량을 잘 쌓으면서 상한가 마무리를 잘 했어요. 자, 뉴스는 뭐 괜찮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매매 대응해 볼 만한 자리가 있다면 또 매매 대응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앞에 이런 매물대가 강력하게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다소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좀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고점까지 뚫어버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한유팜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했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RF텍과 여기 앞에 이제 고점을 뚫지를 못했잖아요. 자, 이런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 윗꼬리로 확인이 되죠. 거래 대금은 괜찮게 터졌어요. 한 2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매물대를 완전히 뚫지는 못했다. 자, 분봉상은 그래도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하면서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상승이 잘 나왔어요. 장 막판에 이렇게 이제 시장의 이 하락을 이기지 못하고 얘도 투매가 떨어졌지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모습입니다. 이 매수 주체가 종목의 이 가격을 좀 관리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매물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이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관찰을 하면서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 또 대응을 해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거래 대금이 압도적으로 좀 최근에 최고의 거래 대금으로 터졌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얘도 이슈가 있었어요. 자, 얘는 이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필록시펜인가요? 요런 이제 성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은 요 정도 보고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장대 음봉으로 죽었어요. 무려 마이너스 7%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락의 강력한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오장에 살짝 아랫꼬리는 달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랫꼬리를 전혀 달지를 못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내일 개파락으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요. 자, 현재는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자, 캔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코스피 시장도 종가 저가 캔들로 만들어졌죠. 얘는 마이너스 4.5%짜리 봉이 만들어졌고 이 120일 이평선은 아직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돌파된 고점이잖아요. 이 자리가. 여기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자, 이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 추세를 굉장히 이어갔던 이 과정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제가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속도면은 이틀이나 3일 만에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승 구간을 힘들게 수익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하락으로 이 상승분, 수익분을 다 잃게 되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부 현금화를 하셨거나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현재 시장은 팬데믹의 우려와 재확산의 공포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이 좀 떨어졌다.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자, 오늘 좀 수급을 보면 자, 오늘 개인이 무려 1조 2천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자, 외국인이 4,700억, 기관이 7,600억. 자, 금융투자가 진짜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이날 7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급락을 좀 눈치를 챘던 것 같고, 연기금이 정말 영악한 이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미리 차익 실현 물량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많이 했고요. 자,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어요. 자, 지금 구간에서의 개인의 모습은 굉장히 안 좋죠. 현재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이 매수 물량, 이 개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급하게 떨어지면서 이런 자리까지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개인의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더 깊게 하락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우리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안 좋다. 현재 이 마이너스 7%짜리 음봉이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일 한 차례 더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반등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은 이 캔들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이 음봉이 너무나 강력한 이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반 이상 회복한다? 어떤 대형 호재가 있기 전에는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양봉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요런 오늘의 이 종가 라인을 회복을 하지 못하는 요런 캔들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작은 양봉이 만들어진다거나 자 요런 식이 되면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 하방 쪽의 힘이 에너지가 세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시장은 우려했던 팬데믹의 2차 유행에 대한 부분이 결국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이 팬데믹 우려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런지 좀 지켜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